강 의원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없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금품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보고 전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의원과 강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여기에 돈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던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역시 경찰에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 씨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목적,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또 지난 1차 조사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민의힘의 기습적인 제명 결정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제2의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진들이 나섰지만 국민의힘 내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 반나절 만에 국회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자신을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윤리위 결정을 계엄에 비유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도 직격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거라며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들 역시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장파 의원 모임도 긴급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이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당내 중진 등이 나서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당내 갈등은 이미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듣기로 한 상황.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입당으로 나가세요. 국민의힘 내용의 민주당은 계엄 해제를 찬성한 한 전 대표를 징계했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고 비꼬았고 개혁신당은 제명은 과하다면서도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자의식 과잉이라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윤리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와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우리의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 일본 측에 식품 안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환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로 예상됐던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PTPP에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가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회원국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식품 안전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는 청취했다며 CPTPP 가입 논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 등 과거사 문제 진전에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과 함께 한중일 삼각협력 강화 문제도 거론됐다며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태국에서 공사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철로를 지나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열차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습니다. 입구에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뒤엉킨 차체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 지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면서 공사 중이던 고가철로 아래 기존 철로를 지나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최대 30톤에 이르는 무게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열차에는 모두 195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0명 넘게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도 1명 포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지 경찰과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정확한 신원과 함께 열차 탑승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수도 방콕에서 북동부 라오스와 접한 국경 지역까지 600여 킬로미터를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이 지원하는 1대1로 사업 중 일부로 태국의 한 대형 건설 회사가 주 계약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미얀마 강진 당시 부실 공사로 붕괴된 30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신청사의 시공을 맡았던 곳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단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최근 반년새 10% 가까이 급락한 원화 가치에 대해 미국 경제수장은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 여건과 최근의 원화 가치 급락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 시장의 투기적 수요나 심리적 위축이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보다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원화에 힘을 실어 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구두 개입으로도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원화 가치에 대해 직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평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며 한미 무역투자협정의 순조로운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14일에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물어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신속 처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격해지는 이란 시위에 미국이 24시간 내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 수장은 현지 시각 14일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인권 유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는 시위 18일째인 지금까지 3,4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한 것보다 약 5배로 뛴 수치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2,000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경이 부상자들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가 하면 시위 가담자들을 향해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관리는 영내 긴장이 고조된 것을 고려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럽 관리는 미국이 24시간 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입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4,749포인트를 돌파해 또다시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하는 등 변동성 큽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숨고르기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75포인트 상승한 4,734.85에 코스닥은 0.97포인트 오른 943.1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과 은행주 약세 등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기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그룹주 흐름 좋습니다. 조선과 정유주, 증권, 방산주 강세인 반면 도산퓨얼셀과 한정기술, 현대오토웨버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VM과 유진로봇 신고가를, 삼천당 제약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폭죽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폭죽 판매가 한창입니다.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한 폭죽 판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江苏可以，江苏可以，重庆可以，广西可以，然后黑龙江可以，黑龙江可以，四川可以，我说的行的都包邮。 하지만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폭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폭죽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所以可能存在很多质量无法得到保障的这种三无产品啊。那么存储的时候呢，没有过程当中都可能因为比如挤压、碰撞、摩擦呀，引发自燃爆炸啊。沿途的这种行人。 경찰은 최근 상하이와 안후이성, 저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폭죽을 판매하던 이들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폭죽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랜 풍습 탓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심리치료견 2마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가쿠인 대학 학생들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심리치료견 2마리가 이 대학을 찾습니다. 유순한 성격의 10살 에이스와 장난기 많은 2살 올입니다. 家族に会えない分、なんか心の余裕がなくなった時とかに結構癒してもらえる存在だなと思って。 심리치료견 2마리의 보호자이자 학교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우라베 씨.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自分がどんな風に評価されてるとか、どんな風に思われてるか見られてるかって周りのことを気にされる学生がね、増えてきて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はありますね. 내성적인 성격 탓에 강의가 빈 시간이나 식사 시간, 늘 혼자 있는 1학년 가토 씨에게 심리치료견 2마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セラピードッグと触れ合うこと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苦手な僕でも生き物のぬくもりみたいなのを感じれるのかなと思います. 이 심리치료견들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종이에 또박또박 찍히는 글자들. Typed out exactly what they were thinking.
한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타자기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타자기 톰으로 불리는 톰 레코프 씨인데요. 애틀랜타에서 수십 년간 수동 타자기를 수리하고 수집해온 애호가로 그의 작업실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의 타자기 약 1000대가 놓여 있습니다. 레코프 씨는 타자기가 컴퓨터보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The typewriter removes distractions from the writing process. 실제로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과 팝스타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많은 창작가가 타자기를 사랑한다고 밝히면서 이 아날로그 도구는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레코프 씨는 동네 타자기 모임을 만들고 학교와 박물관을 찾아 젊은 세대에게 타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I go to a school, I leave them a typewriter. I get haikus back from the kids. I get pictures back that they typed, and I love it. That's just the fun of doing it. 타자기를 다시 사람들 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한 남자의 작은 노력이 사라질 뻔했던 한 아날로그 문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크루슈발 스키장. 스키 시즌이 한창인 지금 자연설로 뒤덮인 그림 같은 알프스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새하얀 눈에 따스한 햇살까지 스키를 즐기기에 더없이 이상적인 환경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전요원이 순찰을 하며 곳곳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프스 지역에서 눈사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C'est aussi moyen de faire de la prévention en disant attention quand vous passez de l'autre côté. 지난 한 주 동안만 알프스 지역에서 스키어 6명이 눈사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키어들은 종종 고요한 설산을 자유롭게 누비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요. 일단 슬로프를 벗어나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순식간에 눈더미가 덮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Ça nous rend un petit peu foufou le fait d'avoir autant de bonne neige, mais il faut toujours garder en tête que on n'est rien face à tout ça. 전문가들은 스키어들에게 겨울철 슬로프 밖은 항상 눈사태 가능성이 크니 절대 접근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린란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힘으로라도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에 덴마크는 회담 직전에 그린란드 주둔군을 진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3자 회동을 통해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 덴마크 측은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향후 실무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덴마크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덴마크의 레드라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건설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그린란드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린란드가 러시아나 중국 손에 넘어갈 거란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개썰매 2대로는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덴마크의 안보 역량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그린란드와 그 일대의 주둔군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주둔군 확대가 북극 방위 강화 약속의 하나로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그린란드의 자국군 병력 파견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나토의 유럽 주요국들도 그린란드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오늘부터 5만 원어치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쿠폰은 석 달 안에 써야 하고 차액은 환불 불가, 또 음식 포장 주문 때는 쓸 수 없다는 등의 여러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오늘 지급하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구매 이용권. 지난해 말 보상안 발표 직후부터 사용처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행 상품이나 고가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에선 각각 2만 원 이용권을 쓸 수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쿠팡과 쿠팡 이츠에선 이용권 금액이 5천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쿠팡 트래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고 알럭스도 처음 듣는데 거기 다 나눠서 쓴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조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BS가 입수한 쿠팡 내부 지침을 보면 이용권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 지급 후 석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용권 금액보다 싼 상품도 살 순 있지만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상품 하나를 살 때 이용권 2장 이상을 한꺼번에 쓸 수 없습니다. 저자세로 나와야 될 법한 상황인데 마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는 그런 태도가 너무 괘씸한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쿠팡 트래블에선 국내 숙박, 티켓을 살 때만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 항공권, 치킨, 커피 등 음식 교환권, 호텔 뷔페 식사권 등 일부 인기 상품은 이용권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쿠팡 이츠에서는 배달 때만 가능, 포장 주문하면 이용권을 쓸 수 없습니다. 사용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포장 주문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게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굳이 안 쓰지 않을까. 이 같은 구매 이용권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KBS 질의에 쿠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13월의 월급이 자칫 세금 폭탄이 안 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세 혜택이 크면서도 부당공제가 가장 흔한 항목,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소득에서 빼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다른 소득은 합계 연소득 100만 원을 안 넘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잡는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가 많아 헷갈리는데 국세청이 미리 정리해줍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서 인적공제 자격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다른 자료도 아예 제공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자료가 조회 안 된다면 인적공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다른 소득은 10월까지 번 것만 따집니다. 그 이후에 번 소득이 있다면 부득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기준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 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할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전화상담 대기가 30명을 넘으면 AI 전화상담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AI 챗봇도 처음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 개통하고 자료 추가나 수정을 마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추위는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상 1.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에서 크게는 20도 가까이나 높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서풍을 타고 국외에 미세먼지가 날아오겠는데요. 게다가 오늘 오후부터는 고비사막 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에다 흙먼지가 섞여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늦은 밤에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제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과 대전, 전주가 14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먼바다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절기 대안인 화요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trong.